자, 이번 시간 4장 임대차 보실 차례입니다. 매매에 이어서 4장이요. 임대차입니다. 두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거기서 먼저 3번 볼까요? 3번 기간 보세요. 기간. 임대차의 기간. 임대차라는 건 이걸 말합니다. 물건을 빌려주고요. 물건을 빌려주고 임차인은 대가로 뭘 주는 거예요? 물건을 사용 수익하게 해주죠. 사용 수익하게 해줄 의무를 부담해요. 해줄 의무. 누가요? 임대인이. 물건을 쓰도록 임대인이 해줍니다. 임차인한테. 그럼 이 임차인은 뭘 주는 거예요? 그 대가로? 물건 사용 대가로 뭘 주는 거예요? 차임. 뭐를 주는 거? 차임이죠. 차임을 지급할 뭐가 있어요? 의무가 있습니다. 이게 임대차가 되겠습니다. 물건을 쓰게 하고 월세죠. 월세 주는 겁니다. 편무계약이에요? 쌍무계약이에요? 쌍무계약입니다. 물건 쓰게 하고 여기는 차임 지급하는 거니까 쌍무계약입니다. 의무부담행위죠. 그죠? 무슨 행위? 의무부담행위. 약속한 거예요. 해줄게요. 물건 쓰게 해드릴게요. 그죠? 예. 그래서 이거는 낙성계약입니다. 무슨 계약? 낙성계약, 쌍무계약. 그 다음 무상이요? 유상이요? 유상계약입니다. 오케이.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임대차입니다. 보증금은 넣어야 돼요? 안 넣어야 돼요? 보증금이 있어야 임대차입니까? 보증금 있어야 돼요? 없어도 돼요? 없어도 돼요. 보증금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증금은 성립 요소예요? 아니에요? 보증금은 성립 요소가 아니다. 보증금은 임대차의 성립 요소가 아니다. 임대차의 성립 요소이다예요? 아니다요? 성립 요소가 아니다. 왜?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거야. 이건 담보로 받는 거야. 담보로. 월세 밀릴까 봐 담보로 받아두는 거지. 저 보증금 없어도 됩니다. 그죠? 상가는 그런데 대부분 뭐를 받아? 상가는? 보증금 받아. 왜? 가게 안 되면 월세 밀리잖아. 그에 담보조로 미리 보증금을 챙겨두는 거예요. 그래서 성립 요소예요? 아니에요? 아니다. 기출문제 22에. 차임만 있으면 돼요. 뭐가 있어요? 차임이 필수지. 보증금은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 겁니다. 기간은 언제까지예요? 임대차 기간은 언제까지예요? 몇 년 동안이에요? 자, 거기 3번부터 3번에 1번. 짱구를 1번. 별 3개. 최장기. 원칙적으로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민법 몇 조규정? 651정. 몇 년 초과할 수 없다는 거?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민법 651조 규정은 임대인의 무슨 자유를? 계약 자유. 무슨 자유요? 계약 자유를 침해해서 위헌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 2014년 올해입니다. 올해 2월 달에요. 그래 우리 기본소에도 이거 없어요. 별 3개 하세요. 그래도 별 3개. 그럼 우리 기본소에는 임대차는 몇 년을 넘을 수 없다고 돼 있어요? 20년은 못 넘는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책 쓰고 나서 이게 언제요? 올 2월 달에 나온 우리 헌법재판소 결정이야. 헌법재판소 결정. 이게 왜 나온 거냐면 저기 보세요. 지하철에 역세권 같은 거 빌리죠. 그거는 계약이 단기예요, 장기야? 장기 계약이거든요. 그죠? 장기 계약을 해가지고 쓰거든요. 그죠? 그래 20년을 넘을 수가 없어요, 있어요? 법에는 20년을 넘을 수 없다고 돼 있었어요.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뭐라고 그런 거예요? 우연이다.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그 규정은 뭐라고요? 우연이다. 그럼 뭐예요? 20년 초과할 수? 예, 이제 옆에다 쓰세요. 20년 초과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계약 자유거든요. 계약은 자유인 거예요. 계약은. 그래서 20년 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우연 결정을 한 거예요. 언제 났어요? 올해 2월 달에. 기본소에도 없어 그래 이거. 시중에 책에도 다 없어. 시중에 책 아무리 다 뒤져도 없어 이거. 왜? 올 2월 달에 나온 판결이에요. 헌법재판소에서. 질문 드릴게요. 전세권은요. 전세권은 몇 년 넘을 수 없어요. 전세권은 10년. 전세권은 10년을 못 넘어. 왜? 물권법은 법대로 해야 되잖아. 물권법은 무슨 규정?
자, 거기다가 이렇게 동네 2개를 그리세요. 동네 2개. 동네가 있어요. 동네요. 어느 동네요? 물권법 동네요. 물권법 동네요. 저 물권법 동네 가면 거기는 내 맘대로 해야 돼요? 법대로 해야 돼요? 법대로요. 이 동네는 법대로요. 법대로. 그래서 이 물권법은 무슨 규정? 강행 규정이에요. 법대로 하니까 강행 규정, 강행 규정. 그럼 계약 자유가 돼안돼? 특약이? 특약이 안 먹혀. 저 동네는 법대로 하는 동네예요. 저 동네는. 그래서 전세권은 몇 년을 넘을 수 없어요. 전세권은 10년입니다. 10년. 10년 초가 뭐 돼요? 최장기가 10년이에요. 근데 이 동네는 틀려요. 이 동네. 이 동네는 무슨 동네예요? 계약법. 계약법 다루는 동네 있어요. 계약법 다루는 동네는 법대로 해요. 법대로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뭐가 그럼 우선해요? 특약이 우선해요. 뭐가 우선? 법보다 뭐가 우선? 특약이 우선하는 거예요. 특약이 우선. 그래서 임대차 기간이요. 무슨 기간이요? 임대차 기간을 몇 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거?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거는 우연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20년 초과 못 혀요? 초과혀요 이제? 초과할 수? 오케이. 이게 바뀐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도 어느 동네에서 하는 얘기인지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우리 어느 동네에서 하고 있어요? 어느 동네에서? 계약법 동네 와 있어요. 계약법 동네. 계약법 동네는요. 계약이 특약이 우선이에요. 그 다음에 쌍괄호 2번 별표. 토지 임대차요. 토지의 빨간 줄이야. 토지의 동그라미야. 토지의 동그라미. 토지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정해놨어요? 정하지 않았어요? 정하지 않았어요. 언제 그래요? 옆에다 써보세요. 예하고요. 사례. 시골에 가면 이런 거 많다. 시골에 가면 이런 거 많아요. 토지를 임대 얻어요. 뭐를 임대 얻어요? 토지를 뭐를 얻어서? 임대 얻어서. 토지를 임대 얻어서 거기다 뭘 짓고 살고 있어? 건물 짓고요. 건물 지어서 뭐 하고 있어 지금? 살고 있다. 뭐를 임대 얻어가지고요? 토지를 임대 얻어가지고 건물 줘가지고 사는 거죠. 저 땅은 보면 1900 해방 직후에 보면 땅은 대부분 누구 땅이에요? 그 동네에서 누구? 지주 한 사람 땅이야. 나머지는 다 누구야? 다 소작이네요. 다 소작이냐 그냥. 땅은 그 대감죠. 박대감, 김대감 땅이고 다 소작이야. 다 소작. 그죠? 그 대감님은 대부분 누구셔요? 친일파세요.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재산이 형성이 된 거죠. 그죠? 대부분이라고 그랬어요. 다는 아니에요. 또 발끈하시는 분 계시네.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그죠? 대부분 그랬어요. 대부분. 근데 저기 경상도 놀러 갔더니 경상도 중에 그 유명한 모 집안은요. 모 집안은 친일 일제 시대 때도요. 그 친일파 저기 어디요? 일제 정부한테 협조를 전혀 안 하셨더라고. 협조를 전혀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는 그 친일 앞잡이들이 거기 지배를 못하게 됐더라고요. 그 동네는 누가 통치를 하는 거냐? 일본 애들 그 통치 권력이 미치지 않더라고요. 그럼 거기를 지배를 누가 하는 거예요, 사실? 그 지주, 그 대감님이 운영을 하시는 거죠, 실질적으로. 맞아요. 경주최 씨. 경주최 씨가 그랬다는 거죠. 자존심이 하늘을 찔렀다는 거 아니에요. 일본이 지배를 하고 있어도 거기는 일본의 지배 세력이 안 미쳤다는 거죠. 그 마을 주민들이 일본 애들 말을 안 믿어 누구 말을요? 그 최 씨 대감 말을 믿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정도로 거기에 인심을 얻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음식이 많이 생기면 나눠주고, 가난한 사람 있으면 그거 다 같이 아픔도 같이 하고. 그래가지고 그런 일이 실제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일본의 통치 권력이 거기까지 작용 안 하던 아주 대표적인 집안이 최씨 집안입니다. 그 뒤로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뭐를 빌린 거예요? 그러면 임차의 소작인들은 토지를 빌려가지고 거기다 뭐 지고요?
건물 져놓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임대할 때 기간은 언제까지예요? 기간은? 기간 정한 거예요? 기간 없이요? 기간 없이 이걸 임대 얻은 거라고요. 그럼 농사 짓는 거예요? 그냥 농사 짓는 거예요. 소작으로. 그죠? 이게 기간 없이 토지 임대한 거라고요. 이때 임대인이 계약을 뭐하면 계약을요? 해지하면 효력은 몇 개월 후에 생겨? 몇 개월 후에? 임차인이 해지했을 때하고 틀려요, 이게. 임대인이 해지 통과하면 효력은 몇 개월 뒤에 생겨요? 6개월 후에 생겨요. 6개월 후에. 임차인이 해지하면 효력은 몇 개월 후에? 1개월 후에 생겨. 1개월 후에.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임대차일 때요? 토지 임대차일 때요. 토지일 때 그래. 토지. 토지가 중요한 거야. 토지가 됐다시. 왜냐? 왜 중요하냐 이게 비교하셔야 되는 게 왜냐? 우리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공부하죠. 무슨 임대차?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이 법에서는 계약기간 없을 때요. 뭐가 없을 때? 계약기간 없을 때죠. 그죠? 주택임대차예요. 이거는 주택. 여기는 무슨 임대차고 지금? 토지죠. 토지하고 주택은 틀려. 이건 집 빌린 거고 저건 땅 빌린 거야. 논 빌린 거야. 논밭. 주택임대차에서 임차인이 해지하면 누가 해지하면? 임차인이 뭐하면? 해지하면 몇 개월 뒤에 끝나요 이게? 몇 개월 뒤에? 3개월 후에 종료가 돼요 이게. 근데 여기서는 몇 개월 후에요? 1월이요. 1월. 여기는 1월. 여기는 몇 월? 3월이요. 3월. 이 차이가 그래. 이게 시험 잘 나오는 거예요. 임대인이 하면 몇 개월 후에 끝나고요? 6개월이고요. 6개월. 요거 잘 나오는 거죠. 6개월 후에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 쌍괄호 3번 묵시갱신이요. 묵시갱신. 임대차 종료 후 상당 기간 안에 이의제기가 없으면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한 거로 본다. 이걸 무슨 갱신이라고 그래요? 묵시갱신. 이때 기간은 정함이 없는 거로 본다. 다만 제3자가 제공한 담보 별표. 누가 제공한 거?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 만료되면 존속해요? 사라져요? 소멸합니다. 별표. 누가 담보는 거? 제3자가 담보는 거. 그럼 제3자가 담보는 건 언제까지만 담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만 담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계약 기간 동안만 쓰세요. 언제까지만? 계약 기간 동안만 담보 역할을 한다. 계약 기간 동안만 담보 역할을 하고 묵시갱신되면 담보 역할을 해요? 소멸해요? 소멸하는 거예요. 그 다음 밑에 준물권화. 자, 거기 621조 있어요. 621조 2항 621조 2항 별표. 부동산 임대차에 등기를 하면 등기한 때 별표. 뭐를 하면? 등기를 해두면 그때부터 빨간 줄이에요. 그때부터 제3자에게 뭐가 생겨요? 효력이 생겨요. 제3자의 동그라미요. 제3자의 효력이 생겨. 이걸 뭐라고 그래요? 대항력이라고 그런다. 쓰세요. 뭐라고 그래요? 대항력이 생겨. 뭐를 해야? 등기를 해야. 등기를 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 제3자가 몰라요? 알아요? 뭐가 돼 있으면? 등기돼 있으면 제3자가 알아요. 그 다음 밑에 622조 별 3개요. 넘어가요. 나중에 수업 시간에 다 하는 거예요. 이거 수업 시간에 다 하는 것들이에요. 자, 거기서 뒤로 넘겨서 판례 1, 2, 3번의 별표. 3번의 별표입니다. 중개다 시험에 나오는 민법 판례가 몇 개라고요? 700개 정도예요. 700개. 700개를 설명을 드려야 돼요. 그럼 시간을 얼마를 빼야 돼요? 이러니까 이게 엄청난 시간이 걸리는 거거든요. 그걸 다 할 수는 없고 그래요. 다 할 수 없습니다. 일부는 하고 일부는 스스로 학습하시고 이럴 수밖에 없어요.
자, 거기 3번 별표. 시험에 나오는 거는 이제 체킹을 해드려요. 거기다 그림을 여기 그림으로 보세요. A가 토지 임대인, B는 토지 임차인. 여기가 최씨 집안입니다. 최씨, 경주 최씨요. 최씨가 고집 세죠? 그죠? 고집 셉니다. 왜? 그 어려운 일제시대 또 협조를 안 한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망하면 망했지 친일파한테 협조 못 하겠다는 동네 아니에요. 엄청난 자존심이죠. 발을 못 붙였다는 거 아니에요. 일본 애들이 발을 못 붙였다는 동네. 저 최씨 집안에서 땅을 B한테 임대를 줬어요. 세를 줬어. 소작을 줬어. 여기는 무슨 임차인? 토지 임차인. 토지를 임대를 얻어가지고 여기다 뭘 진 거예요? 밭을 얻어가지고 여기다 집을 졌다. 뭐를 졌다 여기다? 건물을 세웠습니다. 건물을. 뭐를 세웠어요? 건물을 세웠어요. 건물을. 토지 임차인 여기다 쓰세요. 제 처남입니다. 제 처남이 토지를 임대를 얻었습니다. 저 최씨 집안한테서. 그래서 제 처남이 토지를 임대 얻어가지고 뭐를 하냐면 여기다가 자동차 정비 공장을 졌어요. 무슨 공장? 자동차 무슨 공장? 정비 공장을 여기다가 지었습니다. 뭐를 얻어서? 토지를 임대 얻어가지고 정비 공장을 여기다 세웠어요. 자동차 정비 공장. 자동차 정비 공장은 땅을 어느 정도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살려니까 너무 비싸. 그러니까 산 거야, 땅을 임대 얻은 거예요? 임대를 얻어가지고 정비 공장을 여기다 지었어요. 그럼 이 공장은 누구 건물이에요? 이 공장 건물은 누구 거예요? 임대인 거예요? 임차인 거예요? 임차인이 지은 건물입니다. 이거 임차인 거예요? B 거예요? B 거. B가 지은 거죠. 그죠? B가 지은 거예요. 계약 기간 5년입니다. 5년 계약에서 5년 계약하고요. 월 500만 원, 월세 50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빌린 거죠. 땅을 빌린 겁니다. 여기요. 500평이면 500평. 그럼 임차인은 물권을 가진 거예요? 채권을 가진 거예요? 이거? 임차권이 물권이에요? 채권이요? 채권입니다. 채권. 그럼 이건 누구랑만 쓸 수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만? A하고 둘이 계약을 한 거거든요. 채권이니까. 그죠? 채권입니다. 이때 임대인이 어떻게 하면 이 땅을요? 최씨가 만약에 이게 땅을 팔아가지고요. 땅을 팔아먹었다. 이 땅을. A가. 땅을 누구한테 팔았다? 제3자에게요. 토지를 넘겼다 이거를. 그럼 얘는 뭐야? 토지 뭐 한 사람? 양수인. 양수인. 원주인이에요? 세주인이에요? 토지가 주인이 바뀌었다. 세주인으로 일로. 그럼 이 임차인은 제 처남은요. 토지 임차인은 제 처남은 이 땅을 계속 써요? 못 써? 이 땅을요? 이 땅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주인이 최씨예요? 세 사람이 들어왔어요. 세 주인이 왔어요. 세 주인이. 근데 이 사람이 누구예요? 임차인이. 물권을 가지고 있어요? 채권을 가지고 있어? 채권이 있잖아. 채권은 누구한테만 여기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걸? A한테만 여기를 쓸 수 있는 거예요. A가 주인일 때만. 근데 지금 주인이 A예요? 바뀌어버렸어? 일루에 바뀌었어. 그럼 여기 땅을 써요? 못 써요? 못 쓰는 거예요. 이게 뭐라서? 채권이라서 이거 주인 바뀌어버리면 얘 못 쓰는 거예요. 더 이상. 이게 바로 채권의 한계예요. 채권의 한계. 채권의 한계라는 거는 누가 바뀌면 못 쓰는 거예요? 소유자가 바뀌면 이건 사용을 못 하는 거예요. 이거. 이게 채권의 한계예요. 그럼 채권은 힘이 센 거예요? 약한 거예요? 약한 자여 그대 이름은 여자가 아니라 채권입니다. 쓰세요. 기억하세요. 약한 자여 그대 이름은 뭐라고요? 채권. 왜요? 남자가 바뀌면 힘이 없어. 주인이 바뀌면 힘이 없어. 이게 뭐라서? 채권 약한 거예요. 이건 A하고 계약을 한 거거든. 그죠? 그런데 이 한계가 뒤집어져요. 얘가 뭐를 하면 임차인이? 건물 등기를 하면. 이걸 등기를 하면 건물을 뭐 하면?
건물을 뭐 해놓으면 등기를 했다 이거죠. 건물을 등기하면 이 임차인이 누구한테도 주장할 수 있어요? 제3자에게 대항력이 생겨. 누구에게도요?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력이 있다. 대항력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뭐가 돼 있으면? 등기가 돼 있으면. 그래 제 처남이 이 건물만 전화해야 돼요? 빨랑 등기해야 돼요? 등기해. 처남 빨리 등기하라고. 아 매형 등기하면 돈 들어가는데요. 돈 들어가는데 돈. 그랬다가 그 돈 아끼려고 그랬다가 어떤 일이 생기면 얘가 이 최 씨가 어떻게 하면 토지를 매각해서 넘겼어요. 왜 팔았냐면 호주로 이민 간다고. 이 나라 한국이 싫다고. 팔고 어디 갔어요? 이민 갔어. 그럼 주인이 어떻게 돼요? 바뀌었네? 새 주인으로 바뀌었네. 얘가 새 주인이네. 그럼 제 처남은요 이 땅을 사용해 못해? 못해요. 이게 뭐라면? 미등기면. 이 건물 신축 건물이 뭐라면? 미등기면. 건물이 그러면 무슨 상태면? 미등기 상태면. 제3자에게 대항력이 없다죠. 없다. 대항력이 없네. 그럼 이 땅을 쓰는 거예요? 못 쓰는 거예요? 못 쓴다는 얘기예요. 이 땅을요. 이 땅을 못 쓰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가 생기잖아요. 뭐 하나에 의해서? 등기 하나에 의해서 이게 엄청난 차이가 생겼어요. 이게 엄청나구나. 비기슈입니다. 비기슈. 등기하세요. 그 등기 비용 아끼려고 그러지 마시고. 더 손해는요. 더 손해는 뭐예요? 이게요. 여기에 한 3년 동안 일을 하면 여기에 영업력이 생겨가지고 고객이 생기죠. 단골이 많이 생겼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야? 사용해요? 사용을 못해요? 땅을? 못하고 딴 데로 이사 가라는 거죠. 새 주인이 뭐라는 거예요? 나가셔. 왜요? 내가 딴 거 여기다 딴 거 할게요. 그럼 이 임차인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야 돼. 이제 나가야 돼. 단골은 엄청 많은데 요 지역에는 이제 구하지도 못해. 망하는 거죠. 이제 망하는 거 이게. 그죠? 이때 질문 드렸어요. 이때 질문. 그럼 임차인은 이 건물 뜯어가요? 못 뜯어가? 아니 내 건물 가져갈게. 건물이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여. 그럼 이때 임차인 어떻게 하는 거야? 제 처남은요? 새 주인에게는 대항을 못하죠. 대항을 못한다는 거는 이거 사용해요? 못해? 이 땅을요? 못해요. 이게 무슨 한계? 약한 자여 그대 이름은 뭐라고요? 약한 자여 그대 이름은 뭐라고? 채권인이라. 오케이. 근데 뭐 했어야 돼요? 근데 미등기면 이건 허당이야. 이거 새 주인한테 쫓겨나는 거야. 쫓겨난다. 약한 자여 쫓겨난다. 약한 자여 뭐 한다? 뭐가 바뀌면 쫓겨나? 주인 바뀌면 쫓겨난다. 그럼 쫓겨날 때요. 제 처남은 쫓겨날 때 어떻게 하는 거야? 건물 어떻게 해요? 뜯어가요? 못 뜯어가? 건물 가져가? 못 가져가? 어쩌는겨 그럼? 건물 어쩌? 저 건물 어쩌는겨? 저거 3억이나 들였는데 저 건물. 예? 쫓겨난다. 두 번째요. 건물 뭐 하라고요? 매수하라고요. 매수 청구 혀 못혀. 매수 청구 혀 못혀. 건물 사라 그랬더니요. 건물 사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와서 뭐라는겨? 나가 너랑 계약했냐? 나가 너랑 했냐고 계약을. 너 계약 누구랑 했냐? 너 A랑 했잖아. A랑 했는데 왜 나한테 와서 시비냐? 오케이요? 그럼 얘는 B는 이 건물을 새 주인 보고 사라고 혀는겨 못 혀는겨? 새 주인 보고 사라고 그랬더니 새 주인한테 연락 왔다니까. 뭐라고 왔어? 지금 통화했잖아요. 내 또 해야 돼요? 또 통화할게요. 뭐라고요? 너 계약 누구랑 했는데? 너 계약 누구랑 했어? 계약서에 누구랑 했어? A랑 했잖아. A랑 전주인이랑. 근데 왜 나한테 와서 사라고 그러는겨? 그거 안 되는겨. 계약이라는 게 뭔디? 당사자에게 주장하는 거예요. 계약은. 더더군다나 그대는 뭐를 안 하셨어? 등기를 안 했잖아. 네가 등기를 했더라면 얘기가 틀려. 대항력이 있는데 뭘 안 해서? 미등기니까 뭐가 없어? 대항력이 없어. 그러면 건물을 누구 보고 매수하라고요? 토지 누구 보고? 양수인에게. 양수인 이 사람에게.
사라고 하면, 건물 사라고 하면 되는 게 안 되는 겨? 안 되는 겨. 매수 청구 혀요 못해요? 매수 청구 현다 못한다? 할 수 없다. 아싸, 시험 문제 찾았다 이거. 그 이유가 뭐예요? 약한 자여 그대 이름은 무엇이라고? 채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채권의 힘이 세지려면, 약한 자의 힘이 세지려면 뭐를 했어야 돼요? 등기를 했어야 돼요. 등기. 그러면 약하지 않아요. 약하지 않아요. 절대로. 근데 등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약한 거예요. 그죠? 예,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약하지 않아요. 그죠? 엄마는 대항력이 있어요. 그죠? 등기하면 대항력이 생겨요. 그래서 제 처남은 등기 안 하면 쫓겨나고요. 건물도요 사라고 못하는 겨. 이번에는요 제 처남 얘기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제 처남이 그러면 이 공장에다가 어떻게 했어요? 정비 공장에다 어떻게 했어요? 저당 잡혔어요. 뭘 잡혔어요? 저당 설정했어요. 융자 냈어요. 융자 1억을 빌렸어요. 할 수 있어요? 예. 하려면 이때는 등기가 돼 있어야죠. 등기가 돼 있어야 이게 저당을 잡히죠. 자, 그래 이 임차인이 지은 이 공장 건물에다가 뭐를 했다고요? 저 공장 건물에다 뭐 했다고요? 저당 잡혔다, 건물에. 저당 잡혔다가 이게 어떻게 됐어요? 못 갚으면 그냥 있어요? 경매로 넘어가? 경매로 공장이 넘어가지요. 저게 저당 잡혔다가 이 건물이요. 뭘로 넘어가면? 경매로 넘어가면 저 건물은 누가 갖는 거야? 제 처남이요? 경락인이요? 경락인이 가져갑니다. 경락인이. 경락인이 뭐를 가져가요? 뭘 가져갑니까? 경락인은? 건물을요. 건물을 인수한 거예요. 건물을 인수한 거죠. 이때 건물만이요? 임차권도요? 임차권도? 건물과 뭐까지요? 임차권도 같이 인수한 거예요. 건물과 뭐까지요? 토지 임차권이요. 함께 인수가 돼버린 거야. 함께. 따라서 경락인은 건물만 가져가요? 토지 임차권도요? 건물과 그 다음 뭐까지요? 함께요. 함께 인수해버린 겁니다. 이해되세요? 아, 멋지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종물이론이라고 그래요. 종물이론. 무슨 이론? 권리의 종물이라고 그래요. 뭐의 종물? 권리의 종물이론. 권리의 종물이요. 임차권이 건물의 종물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임차권이 뭐의 종물? 건물의 종물 역할. 이게 주물, 이게 종물이죠. 그럼 건물을 산 사람은요? 건물을 경매받은 사람은 뭐까지요? 임차권도 인수해버린 게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가 이 판례입니다. 세 가지요. 그래서 제 처남 얘기예요. 제 처남이 뭐 졌을 때요? 정비공장. 무슨 공장? 정비공장 졌을 때 얘기가 세 가지예요. 여기서 세 가지요. 약한 자여 그대 이름은 뭐느니라? 채권이니라. 누가 바뀌면 쫓겨나요? 누가 바뀌면? 주인이 바뀌면 살아요? 쫓겨나요? 쫓겨나요. 그래서 약한 자요. 그때 쫓겨날 때요. 누구 보고 가서? 양수인에게 매수 청구할 수 없다. 왜요? 뭐를 안 해서? 등기를 안 하니까 약한 자지요. 연결하셔야 되게 세 개가 다 연결되셔야 돼요. 그냥 생으로 외우는 거 안 돼요. 왜? 다 잊어버려. 이거 소용도 없어. 앞쪽으로 오세요. 다시 37페이지요. 37쪽 622조 보세요. 622조 2번 건물 소유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않은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 건물을 뭐하면 등기한대. 지상 건물을 등기한 때 별표. 그럼 제3자에 대해서 뭐가 생겨요? 효력이 생긴다.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대항력이 생긴다. 뭐가 생긴다? 대항력이 생긴다. 622조. 그 다음 뒤로 넘기세요. 뒤로 넘겨서 3번 보세요. 3번 별표.
건물 소유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를 임차한 사람이 그 토지 위에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뭐 설정했어요? 저당권을 설정한 때는 민법 35조에 의해서 저당권의 효력이 어디에도 미쳐요? 건물뿐만 아니라 뭐까지요? 임차권에도 미친다. 임차권의 빨간 줄이요. 따라서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면 경락인은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때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에 수반하여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뭐까지요? 임차권도 경락인에게 이전된다. 별표 됐습니다. 무슨 사건이라고 이게 무슨 사건? 자동차 정비 공장 사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다 와야 돼요. 세 가지가요. 하나만 하면 안 돼. 하나만 하면 세 개를 다 먹으셔야 돼. 다음 3절 상호간의 권리 의무요. 상호간의 무슨 의무? 권리 의무. 임대인입니다. 이거 건물 임대 준 사람이요. 부동산 임대 준 사람의 의무는 뭐예요? 의무. 이 사람의 의무 뭐 있어요? 물건을 뭐에게 해줘야 돼? 임차인한테? 사용하고 쓸 수 있도록 해줘야죠. 그리고 월세 받는 거죠. 쓰세요 거기다 이거 그대로 그리세요. 물건을 뭐 해줄 의무? 사용, 수익하게 해줄 의무. 이게 첫 번째. (1번) 보세요. 목적물을 통상용도. 통상용도에 동그라미요. 무슨 용도? 통상용도대로 사용 수익하게 해줄 의무. 보세요.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인도라는 말이 뭐예요? 넘겨주는 거죠? 넘겨주고. 계약 존속 중 빨간 줄이요. 계약 뭐 할 때? 존속 중. 존속 중이면 다른 말로 뭐예요? 뭐 할 때까지? 끝날 때까지요. 기간 만료시까지 쓰세요. 기간 뭐 할 때까지? 종료시까지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계약 뭐 할 때까지요? 만료시까지. 계약 만료시까지 사용하도록 해줄 의무가 있다. 질문 드립니다. 자, 우리가 자동차를 내가 급하게 가지고 내가 자동차를 쓰다가 자동차를 급해가지고 이거 렌트를 해서 썼어요. 빌려 썼어요. 빌려 썼죠? 한 달에 만약에 한 50만 원 주고 이렇게 해요. 좋은 차를. 근데 요놈의 차가 가다가 어떻게 버렸어? 고장이 났네. 누가 고쳐요? 예? 내가 고쳐야 돼요? 임대인이 고쳐줘야 돼요? 차는 나한테 넘어왔거든요. 넘어왔는데 내가 뭐 하다가? 쓰다가 어떻게 했어 이게? 고장 나가지고 서버렸어. 임대인이 고쳐줘야 돼? 안 고쳐줘야 돼요? 이게 이거예요 지금. 언제까지 고쳐줘야 돼요? 쓸 수 있도록 언제까지 해줘야 돼요? 끝날 때까지 임대인이 하는 거예요. 이게 끝날 때까지. 넘겨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차 넘겨주면 끝나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야. 계속이요. 계속 끝날 때까지요. 오케이요? 그럼 여기 이거는요. 정수기를 내가 렌탈했어요. 모모 나이스에서. 그럼 렌탈해서 쓰죠. 쓰는데 어떻게 돼 이게? 고장났어.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거기서 뭐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넘겨줬으니까 끝나는 거예요.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요. 돼 안 돼? 안 돼. 이게 그거예요 이거. 언제까지 관리해줘야 돼요? 끝날 때까지 관리해줘야 돼요. 이게 이 말이야 이게요. 언제까지요? 쓰셔. 그 옆에다 언제까지 해줘야 돼요? 인도시까지 아니고 언제까지예요? 계약 만료시까지요. 계약 만료시까지예요. 만료시까지. 인도시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넘겨주면 끝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계약 기간 끝날 때까지 관리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애프터 서비스. 그죠? 넘겨주면 끝나요. 그 뒤로도 애프터 서비스가 좋아야죠. 거기다 쓰세요. 애프터 서비스. 그거 쓰지 마세요. 시험에 그렇게 안 나오니까. 그죠? 인도시까지예요? 만료시까지요? 예, 그래서 사후관리가 중요합니다. 사후관리도 계속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2번 임차인의 특별한 용도를 위하여. 특별한 용도의 빨간 줄이요. 사용수익에 적합한 구조를 유지하게 할 의무. 이거 부담해요 안 해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자 밑에 보세요. 임차인이 특별한 용도인 단란주죠. 빨간 줄이요. 무슨 용도?
단란주점 영업을 위해서 적합한 상태나 구조를 유지시켜줄 의무 부담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뭔 소리예요 이게? 뭔 소리? 고개 들어보세요. 내가 뭐 하려고 얻은 거야 새를? 단란주점 하려고 세워뒀어. 근데 얻어보니까 뭐가 없어 거기에? 노래방 기계나 시설이 돼 있어 안 돼 있어? 안 돼 있어. 그럼 주인이 그거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안 해줘도 된다. 이게 이거예요. 그럼 2번에다 쓰는 거 2번에다가 뭐라고 쓰는 거야 2번에다가? 무슨 용도? 무슨 용도? 특별한 용도. 특별한 용도에 맞게 이거 해줘야 돼 안 해줘도 돼? 안 해줘도 돼. 그럼 어느 용도에 맞게 해주면 돼요? 통상 용도요. 통상 용도. 따라서 임대인은 통상 용도대로 쓰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거기다 단란주점 필요하면 네가 단란주점 시설물 네가 하는 거야. 시설물은 임차인이 새 들어와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죠? 임대인 보고 해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지요. 그죠? 고깃집 할 때는 그럼 시설물 누가 해야 돼? 고깃집 시설. 임차인 네가 하는 겨. 네가 주인 보고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게 이 말이야. 그게 무슨 용도? 통상 용도에 맞게 해주면 되는 거고 특별한 용도는 주인 몫이 아니다 이게. 세 번째요. 별세개. 세 번째 별세개 하고요. 영업활동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해줄 의무. 여기 보세요. 세 번째 여기 보세요. 자 이런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별세개 하세요. 3번에 별세개. 요게 시험에 안 나온 거예요. 책은 팔레고요. 자 보세요. 새를 얻었어요. 새를 얻었어요. 여기 새 얻었죠? 그죠? 예. 제가 딴 데 강의를 하는데 그 딴 데 갔더니 거기 학원에는 한 200평 돼요. 200평. 인원 많죠. 예. 작년까지도 강의하러 갔었어요. 제가. 예. 한 200명 돼. 수험생 200명. 꽉 차 있죠. 엄청 더워요. 엄청 더워. 앞에서는 막 예, 덥다고 그러고 이쪽에서는 춥다고 그러고 에어컨 키면 아주 미칩니다. 어쩔 줄 몰라요. 그래 인포가 가지고 두 분이 와가지고 서로 그래. 추워요 그럼 여기서 뭐라 그래요? 더워요 그래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에어컨은 하나인데. 방법 없죠. 이 다수의 이익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예, 참 난처한 상황인데. 근데 거기서 이렇게 수업을 하는데 꼭 일정 시간이 딱 되면 위에서 난리가 나요. 위에 층에서. 왜요? 예, 에어로빅하고 댄스 교습 하는 거예요. 하필이면 아주 신나요. 아싸 그러면서 막 난리예요. 들려 안 들려 그거? 들리잖아요. 하필이면 우리도 또 같이 놀면 괜찮은데 공부잖아 이게. 공부 집중이 돼야 되는 공부인데 그죠? 예. 그럼 방해를 받아 안 받아? 방해를 받아. 영업 방해를 받아요. 그럼 여기도 세입자 거기도 뭐예요? 세입자예요. 그럼 우리가 이 세입자가 학원 시설로 우리가 영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위에 층에서 그 소음이 적당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지금 심하잖아요. 그것도 한 20명이 뛰어보세요. 밑에선 아주 괴로워요. 그때 임차인이 주인한테 가서 뭐라고요? 저기 위에 층 영업 좀 못하게 해달라고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오 요거 재밌지 않아요? 아주 핫 이슈죠? 소핫이죠 이거. 소핫. 이거 맥주보다 더 맛있어. 맥주에 이런 맛은 없어요. 맥주는 먹으면 그만이야 그거. 민법은 이런 맛이 있어요. 요거 아주 달달합니다. 주인이 그거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요? 예? 예 해줘야죠. 그걸 안 해주면 여기요 영업한 여기 목적이요. 목적이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예 이거 쓸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 그거를 임대인이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그걸 연결해 보세요. 무슨 활동에? 영업활동에 방해가 되게요 되지 않게 되지 아니하도록 해줄 의무가 있다. 영업에 방해요 방해가 안 되도록 방해가 되게요 안 되게 안 되게 해줘라 이거예요. 이걸 주인이 부담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이거예요. 문제 핵심 여기 보세요. 이때 세입자가 여기 학원에서 세를 얻을 때 뭐라고요? 위에 층에 우리가 영업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위에 층에 영업 피해가 입지 않도록 우리한테 피해가 입지 않도록 주인한테 계약서에 계약할 때 피해 안 주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계약서에 넣어야 돼 안 넣어도 돼요?
안 넣었다는 거야. 그걸 안 넣었어. 안 넣었는데 뭐가 된 거야? 피해를 받고 있어. 그럼 간단하잖아. 사실은 이게 분쟁이 안 생기려면 어떻게 했어야 돼? 똑똑한 임차인은 이게 영업을 오래 하신 원장님들은 어떻게 해요? 위에 층에 딱 가봤더니 뭐야? 여기 댄스 교습소야. 그럼 딱 원장님들이 노련한 원장님은 어떻게 해요? 계약할 때 임대인한테 특약을 넣어요. 뭐라고요? 저거 피해 안 입도록 사전 조치해 주세요. 그죠? 그걸 특약에 넣었을 거라고요. 근데 그걸 못 넣어버렸다 이거죠. 아마추어는. 그런데 어떻게 됐어? 운영하다 보니까 뭐가 생겨? 피해를 입어. 그때 따져 못 따져 임대인한테. 그래도 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 줄 보세요. 맨 마지막 줄. 마지막에 두 번째 줄 보세요. 마지막에 두 번째 줄 거기요. 이러한 의무는 반드시 계약 서면에 명시적 약정이 있을 때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의 구조, 목적물의 이용관계 등을 통하여 뭐로도 인정된다? 묵시적으로도 인정된다. 빨간 줄이요.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계약서에 넣어야 돼요? 안 넣어도 돼? 안 넣어도 된다는 거. 이거 안 넣어도. 아주 중요한 판례야. 그러니까 중요한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세 놓을 때 어떻게 해야 돼? 세 놓을 때 이거를 고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럼 질문 드릴게요. 이것 때문에 영업이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 세입자 뭐 할 수 있어? 중간에 해지하고 뺄 수 있어. 이거 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하게 이걸 고려해야 돼. 이게 최근 판례예요. 예전에 이런 게 없었어. 이게 예전에 없었어. 그냥 주인은 뭐만 하면 끝이었어. 그냥 물건 넘겨주면 끝이었거든. 그런데 대법원이 점점 이제 따져 들어가는 거예요. 따져 들어간 판례가 이거예요. 그 다음 4번에 무슨 의무? 수선이죠. 수선 의무는 대규모하고 뭐가 있어요? 소규모가 있어. 대규모하고 소규모. 그럼 대규모 수선은 누가 해주는 거예요? 대규모 수선은 소규모 수선은 이게 틀리다 이거죠. 이게 대규모는 임대인 몫이고 소규모 수선은 누구 몫? 임차인 몫이다. 임차인 몫이다. 대규모 수선하고 소규모 수선이 나눠진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소규모 수선은 비용 많이 들어가요? 비용 별로 안 들어가? 그거는 임대인이 하는 게 아닙니다. 소소한 거죠. 소소한 것들은 임차인이죠. 요게 4번입니다. 4번 읽어볼게요.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 줄 적극적 의무를 부담한다. 그 결과 임대인은 목적물의 무슨 의무를? 유지 무슨 의무? 수선 의무. 유지 수선 의무를 부담한다. 빨간 줄이요. 이때 건물의 기본적 설비 밑줄 그세요. 건물의 무슨 설비요? 기본 설비. 그 다음 보일러 수선 같은 무슨 수선? 대규모 수선 의무는 누가 부담해요? 임대인이 부담하고 별표. 대규모 수선은 임대인이 부담하는 거예요. 보일러 같은 거. 다만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뭐예요? 사소한 정도 동그라미야. 그럼 대규모예요? 소규모야? 그럼 임대인이 부담하는 게 아니다. 그럼 누구 몫이요? 임차인. 이때 밑에 줄이요. 임대인의 수선 의무를 면제. 수선 의무를 뭐 하는 거? 면제하거나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특약. 전가하는 특약은 뭐에 하나에서 유효다? 소규모 수선만. 뭐만? 소규모 수선에 하나여 유효다. 소규모 수선은 누구한테 전가해도 돼요? 임차인에게 전가해도 되는 거예요. 보일러는 그럼요. 거기다 쓰세요. 보일러를 누가 고쳤어라? 임차인이 고쳤어라. 돼 안 돼? 무효다. 거기다 쓰세요. 보일러를 임차인이 고쳤어라. 이건 무효다. 그 다음 5번 임대인이 목적물의 보존의 동그라미야. 보존에 필요한 행위야. 보존에 필요한 행위의 동그라미 밑줄 그세요.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할 때는 임차인은 이를 뭐 할 수 없다? 거절하지 못한다. 보존에 필요한 행위가 뭘까요? 거기다 밑줄 그세요. 건물 리모델링. 건물 뭐 할 때? 리모델링 할 때. 누가 리모델링해? 임대인이. 이거를 임차인은 뭐 할 수 없다? 거절해요? 거절 못해요? 거절 못한다고. 뭔 소리예요? 주인이 리모델링 하는데 임차인이 와서 뭐라는 거예요? 못혀. 내가 사니까 못혀.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누구 건물이니까? 왜? 임대인이니까. 다만 예외가 있어요. 다만
임대인이 임차인 의사에 뭐 해가지고 반하여, 임차인 의사에 반하여 뭐를 했어? 보조 내용을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래서 임차인이 이로 인하여 뭘 달성할 수 없어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요. 그러면 살 수 없다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버리면 돼? 계약을요? 해지할 수 있다. 해지했던 거라면 누가 해지하는 거예요? 원제. 임대인이 뭐해서? 임대인이 뭐해서? 리모델링 해야 돼. 임대인이 리모델링 한다 이거죠. 그럼 임차인이 살아요? 살기 어려워? 어려워. 그럼 뭐 하면 돼요? 해지해가지고 나올 수 있다고. 이 해지권이 누구한테 있어? 임차인한테 계약 해지권이 있어. 해지권이. 그럼 주인이 리모델링 할 때는 누구 허락을 받고 해야 돼요? 아, 그래. 임차인의 허락을 받고 리모델링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 다음 6번 통상임대차 빨간 줄이야. 무슨 임대차? 통상임대차에서 안전배려나 도난방지 보호의무, 보호의무의 밑줄이요. 보호의무 부담 여부요. 무슨 임대차에서? 통상임대차에서 안전배려나 도난방지 의무. 거기다 쓰세요. 5번입니다. 이제 5번. 이쪽으로 오세요. 5번. 지금 이게 지금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지금요. 이게 임대인의 의무예요. 의무냐 아니냐 이거죠, 이게. 무슨 방지요? 도난방지나 안전배려. 도난방지나 무슨 배려? 안전배려. 이거 해줘야 돼, 안 해줘도 돼? 안 해줘도 된다 이거죠. 5번은 안 해줘도 된다. 무슨 임대차에서는요? 통상임대차. 통상임대차.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요? 보세요. 예. 제가 옛날에 결혼하기 전에 여기 방배동에 있는 저 여자를 만났어요. 자, 그런데 그 친구가 만약에 여기 방배동에서 전세를 살고 있었는데 도둑이 들었네. 새 살고 있었는데 도둑이 들었네. 그래가지고 가지고 있던 현금하고요 고가물을 잃어버렸어요. 주인 책임져 안 져요? 안 줘요. 이게 그 얘기예요. 무슨 임대차에서는? 통상임대차에서는 무슨 의무를요? 무슨 배려? 무슨 방지? 도난방지나 안전배려 해줄 의무가 없다 이 뜻입니다. 없다. 무슨 임대차에선? 그런데 그 세 번째 줄 보세요. 반면에 숙박업의 별표. 숙박업 같은 무슨 임대차? 일시사용 임대차. 여관이죠. 여관이나 호텔 같은 거를 일시사용 임대차라고 그래요. 거기에서는 객실과 관련 시설은 오로지 누가 관리를 해줘? 누가 관리요? 숙박업자, 임대인이 다 관리를 하죠. 따라서 임대인은 나아가 고객에 뭐까지 해줘야 돼요? 안전 배려를 해줄 의무까지 부담합니다. 이때 숙박업소에 뭐로 인해서? 화재 동그라미요. 화재로 인한 책임이 문제되는 경우 임대인이 부수적 의무로서 고객에 뭐까지요? 안전 배려라는 보호 의무 위반으로 인한 과실 없음, 밑줄이 돼요. 뭐 없음을요? 과실 없음을 숙박업소에서 입증하지 못하는 한 숙박업소는 그 화재로 인한 생명침해 책임을 면해요? 면할 수 없어? 면할 수 없다. 그럼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여관 책임이다. 쓰세요. 누구 책임? 여관 책임이다. 여관 책임. 거기서 사람이 불타 죽으면 실제로 어머님이 자기 아들을 면회를 갔어요. 면회 가가지고 데리고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어디로 가서 투숙을 했어요? 군부대 옆에 있는 여관에 가서 데리고 잔 거죠. 데리고 잤어요. 근데 데리고 나오면 그 아들만 데리고 나와요? 아들 동기도 데리고 나와? 동기도 같이 데리고 나와서 재웠거든요. 재웠는데 하필 거기서 뭐가 난 거야? 불이 나가지고 다 죽었어요.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에 무슨 임대차면? 통상임대차는 그거는 주인 책임이 아닌데 어디에서는? 여관 같은 숙박업소는 그 관리나 이걸 누가 해줘야 돼? 임대업소에서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 책임이 어디까지 생겨? 일시사용 임대차는 이것까지 해줘야 돼. 이런 거를. 그죠? 예. 그래서 통상임대차하고 일시사용 임대차가 틀려요. 오케이요? 예.
콘도에서 화재가 나가지고 죽었다면 임차인, 세입자 책임이에요? 거기 시설 임대해 준 사람 책임이에요? 그건 무슨 임대차예요? 통상 임대차예요? 일시사용 임대차예요? 그쵸. 가가지고 한 달, 1년 있어요? 1년 있으면 그분은 이건희 씨지. 김우중 씨나. 그죠? 김우중 씨는 거기 1년 있습니다. 그죠? 거기까지. 자, 그래서 지금 한 거 지금 몇 가지 했어요? 5가지 중에서 임대인이 의무하세요. 첫 번째 뭐예요? 읽어. 물건을 뭐 하는 거? 사용하게 해줘. 두 번째는요? 무슨 용도대로? 통상 용도대로. 세 번째는 영업에 방해 안 되게 해줘. 방해 안 되게. 그죠? 방해 안 되게. 방해 안 되게. 그 다음 네 번째는 수선 의무. 어느 거? 대규모, 소규모 빼고. 그 다음 도난 방지는 해줘 안 해줘? 이건 세모요. 왜 세모요? 통상이냐 일시사용이냐 나눠. 통상임대차요 일시사용임대차냐 이거지. 그죠? 예. 그럼 질문 드릴게요. 은행 같은 영업점이 입점에 들어오죠? 몇 층에? 1층에. 그럼 그거 산 거예요? 임대어된 거야? 임대어서도 들어오죠. 그죠? 임대어가지고 들어와요. 거기다 뭐 설치해요? 보안장치, 세컴 달아. 근데 저 도둑 전문가는 세컴은요 우습죠. 내가 저 세컴에 걸리겠어요? 전문가인데, 도둑 전문가인데 그 뚫고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현금을요? 훔쳤잖아요. 그죠? 그거 임대인이 책임져 안 져? 이게 그 얘기네. 무슨 임대차 이게? 통상임대차니까 임대인 책임이 전무한 거예요. 누구 책임이에요? 임차인. 그래서 임차인 어떻게 해요? 세컴을 달고 그걸로도 모자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 지점장이 망 보고 있잖아요. 망 보려니까 피곤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카메라 설치. 그걸로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 있잖아요. 거기 업체. 무슨 업체? 경비업체한테 용역을 주잖아요. 뭐 하게요? 도르세요. 1시간에 한 번씩 돌아주세요. 그죠? 왜? 지점장이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그게 무슨 임대차라서? 예. 이게 엄청 중요한 말이네. 이게. 5가지 머릿속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해석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30. 네. 네. 맨 위에 1번이요? 1번이 아니라 몇 번이요? 제3자가 그 제3자에 대하여 있는데 자격이 생기지 아니한다. 동기를 했는데 2번 판례요. 38페이지에 2번 판례. 양해를 구합니다. 이렇게 나가면 뒷부분 못 해요. 그거 양해해 주셔야 돼요. 뒤 해주세요. 그러면 안 돼요. 그죠? 지금 여기다 시간을 할애하니까 뒤 다 못 해요. 그거 양해하셔야 돼요. 오늘 끝나는 거예요. 무조건. 뒤 다 못 합니다. 미리 말씀드리고. 자, 2번이요. 2번은 이거예요. 아까 이거는 뭐예요? 제 처남 얘기예요. 제 처남이 뭐를 빌려가지고요? 토지를 빌려서 여기다 뭘 줬어요? 정비공장. 무슨 공장? 정비공장 세운 거예요. 이거 정비공장. 누가요? 제 처남이. 무조건 이거야. 무조건. 그리 안 잊어버려. 그죠? 그럼 그냥 있어야 돼요? 등기 안 해두면 어떻게 돼요? 등기 해두면 안 해두면? 안 해두면 누구한테 대항 못해요? 세주인에게 대항해야 못해요? 못해요. 그대 이름은 약한 자요. 약한 자의 이름은 채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등기를 안 한 게 아니라 뭐를 했어요? 등기를 했어요. 그럼 대항력 없어요? 얘한테 대항할 수 있어? 대항력이 있어요. 문제는 이 등기가 언제 됐냐고. 이 등기가 잘 보세요. 세주인이 이 땅을 사가지고 일로 등기했다. 세주인 앞으로 뭐가 이전됐어요? 토지 무슨 등기가? 이전 등기가 5월 1일이다. 이 등기 얘가 땅 사가지고 등기한 게. 그럼 이 건물 등기가 이 제천하면 언제까지 해야 돼요? 적어도 5월 1일 전에 해야 대항력이 생기는 거지. 그럼 뭐보다 늦으면 허당형. 등기를 했는데 제천함이 이 건물을 등기했는데 게을러가지고 맨날 술 먹느라고 게을러가지고 언제 했어요? 토지 등기보다 빨리 했어요? 늦었어요? 이거죠 이게. 건물 등기가 뭐하면?
늦으면 대항력 있어 없어? 대항력이 없다 이거. 허당이다 허당. 게을르면 안 돼요. 게을르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건물 등기보다 빠르면 뭐가 있는 거예요? 대항력 있다. 이 얘기예요. 이 얘기. 이것도 시험에 나왔어. 15회 시험에. 이것도 시험에 나왔어. 이것도. 제가 바빠서 그냥 가려고 그랬더니. 그 다음에 39페이지요. 임차인의 의무요. 임차인의 의무. 1번 목적물 뭐 해줘야 돼? 임차인을? 보관이요. 보관. 건물 빌렸죠? 건물 보관 누가 해줘야 돼요? 보관이요. 보관 의무요. 보관. 관리는 누가 하고요? 관리는. 유지관리는 누가 하고? 유지관리는. 임대인. 임차인은 뭐 하는 거? 물건을 보관해서 돌려줘야 돼요. 보관하고 원상회복 해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 쓰는겨. 임차인 그대 이 의무요. 의무는 뭐 주는 거? 뭐? 제일 중요한 건 뭐 주는 거예요? 차임 주는 거고, 두 번째는 뭐 하는 거? 물건을 보관했다가 뭐 해주는 거? 보관하고 원상회복 시켜주는 거예요. 원상복구. 이게 임차인의 중요한 의무예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기억하세요. 죽어도 기억하자고. 죽어도. 뭐하고 뭐? 차임지급. 차임지급은요. 다 알아. 월세 주는 게 임대차인 다 아는데. 이건 안 틀려. 이건 안 틀려. 근데 뭐가요? 물건 무슨 의무? 보관했다가 원상복구 해주는 거지요. 그죠? 요게 누구의 의무야? 누구의 의무? 임차인. 그럼 임차인은 이 물건을 돌려줘야죠. 물건을 돌려줘야죠. 누구한테? 그럼 돌려줘야 되니까 임차인은 채권자요, 채무자요? 물건을 썼던 사람이 돌려주니까 물건을 뭐 할 사람? 썼다가 뭐 해줘야 돼요? 돌려줘야 되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채무자예요. 보관 의무에 대해서. 이 보관 의무에 대해서는 누가 채무자예요? 누가 채무자? 임차인이 채무자예요. 썼다가 돌려줘야 하잖아. 우리가 자동차 해외여행 가면 렌트하자. 썼다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대로 돌려줘야지. 그죠? 그대로 돌려줘야지. 옆에 분한테 책 빌렸으면 어떻게 돼? 보고 그대로 돌려줘야죠. 그래 조심해서 쓰잖아요. 그게 무슨 의무 때문에 그래요? 무슨 의무? 보관 의무 때문에 그래요. 보관 의무. 문제는 보관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건물이 화재됐어요. 건물이 화재 났어요. 화재로 멸실했어. 그럼 이거 책임 누가 지는 거예요? 이 책임 문제입니다. 이게 건물 화재로 멸실했을 때 책임 문제예요. 요거 어떻게 할까 이거죠. 어떻게 할까? 그럼 이거는 세 개로 나눠지는 거예요. 세 개로. 왜? 화재 원인에 따라 결론이 나. 화재 원인. 무슨 원인? 화재 원인 밝히면 돼요. 화재 원인. 배가 침몰한 건 뭐가 있어요? 원인이 있어요. 원인이 규명돼야 책임 소재가 생겨요. 그죠? 원인이 중요해요.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이게 밝혀줘야 됩니다. 원인 규명이. 그 화재 나는 건 원인이 뭐예요? 첫째는 누구 책임이에요? 누구 잘못일 때요? 임대인의 잘못. 두 번째는요? 임차인의 잘못. 세 번째는요? 네, 원인 불명.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세 가지 중에 하나. 임대인의 잘못이었다는 거는 누구 책임이에요, 이거는? 임대인 책임집니다. 그럼 임차인은 아무 책임 없는 거야, 이거. 그럼 임대인의 잘못이라는 건 뭐예요? 정기 배선 자체가 잘못됐었다. 그죠? 그럼 세입자 잘못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이건 배선 잘못한 거니까 임대인 책임이고, 임대인은 그 설비회사, 거기한테 책임 묻히고 하면 되겠죠. 설비상해, 이게. 설비상해 하자다. 설비 잘못이다. 그럼 이거는 임차인의 잘못은 뭐예요? 애들이 불질렀다, 불장난하다가. 그죠? 옛날에는 많았어요. 왜요? 촛불 잔치를 벌려보자 그래놓고 촛불 켜잖아요, 애들이. 그죠? 아니면 전기장판 켜놨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오, 요러면 또 재밌잖아요.
전기장판이 누전이 됐다. 이건 누구 잘못이에요? 임차인 잘못이다. 아빠가 술 먹고 커피포트 던져가지고 깨져가지고 불났다. 이것도 누구 잘못이에요? 세입자 자기 잘못이죠. 애가 뭐 했다? 촛불잔치 했다. 지금은 아파트니까 이러지만 60, 70년대에는 이런 거 많았죠. 목조 건물일 때는 이게 많았어요. 문제는 뭐가 안 밝혀졌어요? 원인 불명이에요. 화재 원인이. 왜? 너무 다 타버리면 아무것도 입증을 못해. 그죠? 그러면 원인 불명이면, 자 보세요. 원인이 안 밝혀졌죠. 어쨌거나 임차인은 물건 썼던 걸 어떻게 해야 돼요? 건물을 주인에게 어떻게 해줘야 돼요? 뭐 해주는 의미가 있어? 뭐 해주는 의미? 원상회복 시켜줘야 돼요. 썼던 걸 원상회복 시켜줘야 돼요. 근데 뭐 어떻게 됐어요 지금요?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임차인이 어떻게 해야 돼? 임차인이 입증을 해야 돼요. 뭐라고요? 내 잘못 아니라고. 내 잘못 아니었다라는 걸 어떻게 해야 돼? 임차인이 증명을 해야 돼요. 소송에서 내 잘못 아니었는데 불이 났다고.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임차인이 입증해야 된다. 임차인이 채권자예요? 채무자예요? 채무자죠. 건물 원상회복 해줘야 되니까 채무자죠. 임차인이 뭐가 없었다고요? 과실 있었다, 과실 없었다? 없었다. 과실 없었다는 걸 어떻게 해야 돼요? 입증해야 돼요. 그럼 이 입증 책임을 누가 부담한다는 거야, 누가? 임차인이 부담하는 거예요. 뭐가 없었다고요? 이거 그럼 입증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임차인이 독박 쓰는 거예요. 이게 임차인 독박으로 될 가능성이 농후해지는 거죠. 저는 가끔 의구심이 생기는 게 요즘 아파트 새로 지은 아파트는 이거 그 가스 보일러 보면 가스 쓰고 나면 뭐가 있어요? 자동 잠금 장치 있죠. 그죠? 근데 이게 컴퓨터에 의해서 이게 전자적인 장비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안 그래요? 예, 근데 저도 보면 집사람하고 보면 그냥 이렇게 물 끓일 때 이렇게 약초를 사다 놓고 물을 끓여 먹거든요. 백화점에서 이렇게. 물값이 비싸요, 물값이. 뭔 약초가 60만 원어치야, 그래. 뭐야, 뭔 약초가 60만 원이야. 그랬더니 이렇게 한 봉다리 사왔는데 60만 원이에요. 물이 좋아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예. 근데 그거 끓일 때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어떻게 해요? 아침에 기다려요. 그냥 켜놓고 가요. 켜놓고 가버립니다. 가면서 뒤가요. 제가 저 전자장비가 어떻게 되면 고장나버리면 그냥 터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막 긴장이 되더니 요즘 어떻게 돼가지고요? 만성이 되니까 그냥 가버려요. 와보면 이렇게 이거는 돼 있고 가스는 잠금장 이게 잠가져 있더라고요. 이 전자장비를 믿어도 되는 거예요? 참. 근데 다들 이렇게 되지 않나요? 아니에요? 만성이 돼가지고 이제 그러려니 아주. 예. 저희 장모님이 가끔 와서 보면 아주 난리나. 이 어떻게 이렇게 해놓고 그냥 가냐고. 나이 드신 분들은 이해 못하죠. 예. 요거요. 뭐가 없었다고요? 과실 없었다는 걸 임차인이 증명해야 돼요. 요거요. 그게 기출판례 1번입니다. 별 3개. 다음 뒤로 넘기세요. 차임지급 의무. 1번 이기의 차임을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 해지합니다. 몇 기요? 2기 동그라미 2기. 그럼 질문 드릴게요. 거기다 써보세요. 위에다가. 상가를 세놓을 때 쓰세요. 별표하고. 제 친구가 상가를 해놨거든요. 근데 그 계약서를 봤더니 계약서 좀 한번 보자. 그랬더니 뭐라고 돼 있어요? 3기 연체하면 계약 해지 통보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몇 기 연체하면? 3기 연체 시 해제하기로 특약한다. 해지 통보하기로 특약한다. 몇 기 연체하면? 3기. 그럼 계약서에는 몇 기라고 돼 있어요, 지금?
3기라고 돼 있어. 3기. 3기 연체하면 해지한다. 해지한다. 해지. 근데 법에는 뭐라고 돼 있어? 법에는 몇 기요? 2기. 그죠? 그럼 이 임대인은, 제 친구 임대인은 세입자가, 상가 세입자가 몇 달 연체하면, 월세 몇 달 밀리면 해지할 수 있나요? 네? 법에는 몇 기라고 그랬어? 2기를 밀리면 해지할 수 있어, 주인은. 근데 계약서에는 몇 달이라고 썼어? 3기라고 뭐 했어요? 특약을 집어넣었어, 특약을.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 드리는 거예요. 동네는 두 동네가 있어요. 그죠? 어느 동네하고요? 계약법 동네하고 물권법 동네가. 이 동네는 무슨 동네요? 계약법 동네요. 계약 동네는 뭐가 우선해요? 특약이. 뭐보다? 법보다, 법규보다 특약이 우선해요. 법에는 몇 기라고 돼 있는디? 2기인데 특약으로 몇 기라고? 3기라고 집어넣었으니까 몇 달이 연체해야 돼요? 석 달 연체해야 해지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이게 바로 법하고 특약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 현실에는요, 우리 현실에는 뭐가 많아 그래요? 상가는 3기가 많아 그래서. 왜? 특약대로 되는 거예요, 그냥. 특약을 안 넣으면, 질문 드려요. 특약을 안 넣으면 몇 달이요? 2달이요, 2달. 2달 연체하면 세입자 내보낼 수 있어, 나가셔. 특약 넣으면 특약대로. 그죠? 그랬더니 어떤 임대인이 공부를 잘못해가지고요, 6기 연체하면 해지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럼 몇 기예요? 6기예요, 6기. 왜? 특약대로요, 특약대로. 아, 그랬더니 어느 분이 와서 또 그러는 거죠. 아니, 나는 공부를 잘해가지고 임대인이 1기 연체하면 해지하겠다. 돼, 안 돼? 그건 안 돼, 그건. 왜? 그건 임차인한테 너무 불리해. 그죠? 그래서 요 2기는 2기에 동그라미에서 2기. 법에는 2기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수인이 공동으로 임차했어요. 혼자 빌렸어요? 공동으로요? 공동으로 임차했을 때는 공동 임차인은 연대에서 동그라미, 연대에서 월세를 지급해야 돼요. 연대 책임이에요, 연대 책임. 세 번째, 토지 임대인이 차임 채권에 기하여 임차인 소유의 동산을 압류한 때, 동산에 동그라미요. 뭘 압류했어요? 동산에다가 압류를 걸었어요, 동산. 그러면 질권 별표, 질권과 동일한 효력이 생겨요. 뭐를 압류하면? 동산을 압류하면. 반면에 밑에 줄이요. 토지 임대인이 2년분의 차임 채권에 기하여 임차인 소유에 뭐를 압류 걸었어요? 부동산을 동그라미요. 부동산을 압류 걸면 뭐가 생겨요? 저당권의 효력이 생겨요. 아하, 그럼 옆에다 정리합시다. 동산을 압류하면, 뭐를 압류하면? 세를 받은 거예요? 세를 못 받은 사람이요? 임대인이 세를 못 받았어. 그래, 어떻게 했어요? 뭐를 압류하면? 동산을 압류하면 뭐가 생겨요? 질권이 생기고요. 부동산을 압류하면 뭐가 생겨? 저당권이 생긴다. 오케이. 이거를 법정질권, 법정저당권이라고 불러요. 별표 19의 기출문제. 그 다음 밑에 628조. 증감청구권. 증감청구권 앞에다 쓰세요. 차임 증감청구권. 무슨 증감청구권? 차임. 무슨 청구요? 증감. 차임자를 쓰세요, 앞에다가. 차임 증감청구권. 민법 몇 조예요? 628조. 제목이 뭐라고요? 무슨 청구권? 차임 증감 청구권. 조문 볼게요. 임대물에 대한 공과 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 사정의 변동. 빨간 줄이요. 무슨 변동?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한. 위에다 쓰세요, 이걸. 사정 변경의 원칙이요. 무슨 변경의 원칙? 사정의 변경의 원칙. 사정이 변경됐다. 사정 변경의 원칙.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될 때는 그 증감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 월세를 그대로 드는 거예요? 올리는 거예요? 올리는 거예요, 주인이. 왜? 물가가 올라가지고 내 월세 올리겠다. 이걸 무슨 청구? 차임 무슨 청구요? 증감 청구. 이거 차임 증감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뭐를 원인으로? 원인이 뭐예요? 원인이? 사정 변경이에요. 사정 변경의 원칙. 아, 선생님, 그럼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월세 200으로 계약했는데요. 월세 200으로 했죠. 근데 갑자기 막
엄청나게 주변에 월세 시세가 올라. 그럼 월세 올려요, 못 올려요? 계약 기간 중에? 끝난 거예요, 계약 기간 중에? 계약 기간 중에 올리는 거 이거. 계약 기간 중에. 기간 끝나고요, 기간 중에요. 기간 중에 뭐가 변경돼서? 사정이 변경됐으니까 월세를 어떻게 한다, 월세를? 증액할 수 있다는 거죠. 월세 증액이 된다는 거 이게. 월세를 올려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끝난 게 아니라 뭐 하는 중에? 기간 중에. 이거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분쟁거리, 이게 분쟁거리. 그래서 1월 달에요. 1월 달에 뭐를 했어요? 1월 달에 30만 원이요. 1월 달에 30만 원을 뭐 해달라고요? 증액해달라고 청구했어요. 몇 월 달에요? 1월 달에 30만 원 증액 청구했어요. 그럼 임차인이 순수하게 돈 줘요, 안 줘요? 안 주죠. 왜 안 줄까요? 시방 뭔 소리 하는겨, 시방. 뭐라고요, 지금? 계약 기간 중인데 뭘 또 올려요, 뭘 또 올려. 안 줘, 100% 임차인이. 그죠? 근데 임대인은요, 주변에 월세 보니까 뭐야, 다 올랐어, 다 올랐어. 우리 평수보다 다 적은데도 다 더 받아. 그죠? 보통 이 임대인이 도의적으로, 인간적으로 괜찮으면 안 올려. 그죠? 근데 야박하신 임대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뭔 소리야 지금 내가. 나 올려야 쓰겠어. 그래 올리는 거죠. 근데 올려달라고 그랬더니 임차인이 올려줘, 안 올려줘? 안 올려. 그러면 임대인이 뿔나면 어떻게 하는 거야? 소송 거는 거야, 소송. 소송 걸리는 거야, 소송. 그죠? 그랬다가 판결이 나왔어. 언제요? 10월 달에. 10월에, 드디어 10월의 마지막 밤에, 10월의 마지막 밤에 뭐가 나왔어요? 판결문이 나왔어요. 판결. 월세 30만 원 증액하시오. 판결이 확정이 됐어요. 그럼 월세는 언제부터 올려줘야 되는겨? 판결 확정된 날에요. 증액 청구 시부터요. 이때부터 되는 거야, 이때부터. 아니, 판결은 이때 났는데요. 10월 달에요. 10월 달에 났는데 왜 1월 달부터 올려주는 거예요? 왜 1월 달부터요? 왜 1월 달이에요? 판결이 이때 났는데. 아니, 판결 날 때부터 해야지. 왜 판결 날 때부터 확정될 때 해야 되는데 왜 증액 청구한 때부터 내는 거냐고요. 왜 일로 소급하냐고. 이 사람이 요구를 한 게 언제부터야? 한 게 1월 달부터 요구를 했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내주는 게 맞는 거죠. 왜 그러냐? 이 증감 청구권은 형성권이에요. 무슨 권? 형성권은 효력이 언제 생기는 거예요? 즉시 생기는 거예요. 즉시. 청구 즉시. 청구 즉시 효력이 발생해버리는 거거든요. 판결 확정된 날이 아니라, 판결이 확정된 날이 아니라 뭐한 때? 청구한 즉시 효력이 생겨버리는 거래요, 이게. 그래서 월세는 언제부터 올리는 거예요? 1월 달부터 올리는 거지 판결 끝날 때부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하죠? 잘 들어오죠? 그래요. 10월의 마지막 밤부터 올리는 거 아니에요? 뭐 한 날부터? 주인이 청구한 날부터 월세 올리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요, 법원에서는 누구 편이에요? 약자 편이에요. 그럼 30만 원 요구하면 30만 원 인정해줘, 안 해줘? 아니죠. 확 깎아가지고 조금만 인정해줘. 그럼 30만 원이면 한 10만 원 인정해준다 칩시다. 그죠? 그럼 10만 원 인정해주면 10개월이면 얼마예요? 100만 원이네요. 거기서 변호사 비용 뺐더니 하나도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 해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되는데 해요, 안 해요? 안 해는 거. 왜? 이득이 없어. 실리가 없어. 그죠? 예, 안 하는 거지. 그래야 서로 만나서 커피라도 한잔 하지, 임차인하고. 이거 딱 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세입자가? 쳐다도 안 봐. 그죠? 볼 때마다 일을 갈 거예요. 그 다음 밑에 1번 별표 1번. 그 효력은 판결 확정 시가 아니고 언제 생긴다? 증액 청구 시 발생한다, 별표. 그 다음 3번 동그라미 3번.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차임 부증액 특약. 차임 부증액 특약에 가로하세요.
부중액 특약이 뭐예요? 월세 안 올린다. 월세 올린다 안 올린다? 안 올린다. 그죠? 제 친구가 상가를 세놓는데 그 세입자가 요구하는 거예요. 노래방 하는 분이. 사장님 여기다 각서 하나 써주세요. 뭐라고요? 차임 뭐 하지 않겠다? 올리지 않겠다. 이걸 요구한 거예요. 그래 제 친구가 어떻게 했을까요? 써준 거예요. 이거. 그래 좋다. 대신에 월세만 밀리지 마라. 월세만 밀리지 마. 대신에 내가 안 올릴게. 그죠? 그랬는데 그 주변에 상가가 어떻게 됐어요? 엄청 좋아진 거예요. 상권이. 그죠?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자기가 이거 200평인데 주변에는 자기 월세보다 2배를 받아. 근데 이 친구는요? 반 받잖아.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게 한두 달도 아니고 어떻게 돼요? 계약 기간이 4년이네. 4년. 배가 슬슬 아파요, 안 아파요? 배가 슬슬 땡겨. 근데 계약서를 읽어봤더니 뭐라고 돼 있어요? 차임은 올리지 않겠다고 특약을 써놨어. 그러고는 그때부터 싸우는 거지, 부부싸움. 뭐라고요? 어휴, 웬수야, 네가 왜 그렇게 쓰냐고. 그죠? 그래도 주변에 월세가 어떻게 됐어요? 떨어졌어요? 엄청 올랐어? 그러면 그대로 묶어둬야 돼요? 월세 올리는 게 맞아요? 예, 이게 바로 사정 변경의 원칙이에요. 그게 627조. 예, 거기 있는 거예요. 밑에 628조. 자, 임대차 계약에서 차임 부중액 특약이 있더라도 약정 후 그 특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뭐에 반해요? 신의 측에 반한다고 인정될 정도의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보여질 때는 차임 증액 청구를 부정해요, 인정해요? 인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월세 올려요, 안 올려요? 올려라. 월세를 올려라. 무슨 특약이 있어도 부중액 특약이 있어도 올릴 수 있다. 그 다음에 627조. 제목이 뭐예요? 627조는? 그 제목이 중요해요. 조문 제목이 중요한 거예요. 그 제목 만들 때 엄청 고민한 거거든요. 조문 제목. 제목이 뭐라고요? 일부 멸실과 감액 청구. 자, 1항 임차물 일부가 삼각형.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했어요. 임차인의 뭐 없이요? 과실 있어요? 과실 없이요? 과실 없이의 빨간 줄이요. 과실 없이 건물이 멸실했다. 그럼 월세 다 낼까요? 다 안 낼까요? 왜요? 일부가 멸실했잖아, 건물이. 그럼 어떻게 돼요? 월세를 다 낼 필요가 없죠. 그래서 임차인은 그로 인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는 때는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만큼 차임을 뭐 할 수 있어요? 감액 청구할 수 있다. 감액 청구 밑줄이요. 그럼 월세 다 내요? 깎아주세요. 월세 깎아달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걸 무슨 청구? 차임 무슨 청구? 감액 청구. 원인은 뭐예요? 원인은 뭐 없이요? 과실 없이 밑줄 그세요. 과실 없이. 거기다 쓰세요. 홍수로 건물이 멸실했다. 일본이라면 뭘로? 지진이나 쓰나미로 건물 일부가 못 쓰게 됐다. 그럼 월세 깎는 거예요. 됐습니다. 거기까지 보시면 돼요. 우측의 4절 임대차 효력. 거기부터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